때는 춘추전국시대 연나라 장군 서로는 수많은 영웅들의 칼을 안치시킨 검의 전당에와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때 연나라 공주 연비아가 등장하고 나라의 안위를 둘은 걱정합니다. 고아 출신 서로와 공주 연비아는 어릴 때부터 전쟁통에 같이 커와 남매처럼 끈끈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조나라 적군들이 공격을 해왔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왕이 적이 쏜 석궁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고 왕을 대신해 전투 지휘권을 서로에게 넘겨줍니다. 영모의 상인 친족하 우바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죠. 공주 연비아도 아빠가 석궁을 맞았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압도적인 서로 장군의 무술 실력에 조나라는 후퇴를 결정합니다. 마침 막사에는 둘밖에 없었고 우바는 왕을 죽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연비아는 뒤늦게 죽은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왕의 무기는 검의 전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출정 전에 유사시 왕위는 서로에게 넘겨라 충신 등용에게 왕은 전달하였는데요. 거센 우바 쪽 패거리들의 항의에 마치 왕의 유언인 양 서로는 구라를 친 거죠. 전쟁통에 귀한 공주가 왕이 될 수 없다. 여자라 깔보니 연비아는 서로에게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我要將你訓練成為一個英勇無懼嘅戰士。 사실 서로는 어릴 때부터 연비아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본인의 마음을 오랫동안 감춰둔 채 살아왔죠. 꽤나 시간이 흐른 듯 연비아는 드디어 무술 실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때 우바는 독을 제조 후 연비아를 암살시킬 계획을 꾸미게 되고 그 후 암살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강가에서 말을 씻기고 있는데요. 눈치를 채고 물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갑자기 왜 물이 깊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산중에 살고 있는 자연인이 쫓기는 연비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독침을 쏘기 시작합니다. 자연인은 미리 설치해둔 트랩을 활용해 그녀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약초 지식에도 해박한 그는 독을 빼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뻔뻔한 우바는 공주가 훈련이 힘들어 도망간 거다 궤변을 쏟아내고 서로는 실종된 연비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드디어 깨어난 그녀는 숲속에 요새 같은 신비한 집에 와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양봉을 하다 온 자연인과 마주치고 적인 줄 알고 한바탕 해프닝 뒤에 아직 독기운이 남아있는지 쓰러지게 됩니다. 好快就可以離開。你叫咩名啊？端蘭泉，我叫燕飛兒。
한편 서로는 숲속에서 독침을 발견하고 수상한 음모가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그녀는 새 붕대로 교체를 위해 란천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唔准睇，咁唔睇點換啊？唔准睇得太清楚。 급격히 가까워진 둘은 벌꿀을 따러 왔습니다. 연비아도 한번 해보겠다 도전을 하다 사고를 치게 되죠. 사실 란천은 사궐전사라는 닉네임의 오래전 적군이었고 그의 검을 발견하게 됐죠. 란천의 나라가 없어져 조용히 숲에서 혼자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其實不過係一塊冇俾戰火摧殘過嘅土地，生命係寶貴嘅，我哋一定要珍惜。 둘은 오랫동안 생활을 했고 정이 들었습니다. 왕쾌가 된 연비아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둘은 사랑의 감정이 싹 텄으나 오늘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예정대로 떠나게 되고 그냥 보내기가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그녀를 쫓아왔는데요. 我水吹好嘛？ 중간 지점에서 서로와 마주치게 되고 란천은 연비아가 연나라 공주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公主能夠幫到你係我斷難全嘅榮幸。我唔係故意隱瞞㗎。 적국이었던 공주라니 란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나라가 또 공격을 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바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는 한 출병을 거부하겠다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공주를 노릴 테니 연비아가 숲으로 유인해 적을 소탕하자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之後，天下為我，趙國獨尊。 웬일인지 연비아는 적군의 왕을 살려줍니다. 到頭來只會兩敗俱傷。 그리고 적군의 왕은 유유히 떠나가고 서로는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짧은 시간 동안 란천에게 평화를 배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바는 전장에 나타나지 않아 모든 직위에서 잘려버립니다. 그 후 노인에게 더욱더 강력한 독을 만들라 지시한 후 완성되었는데요. 你識配製嗎？識，我識。 사실 첫 만남부터 서로는 란천을 알아봤고 그가 과거 무시무시한 무사였다는 걸 연비아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어도 더욱더 란천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나라를 서로에게 맡기고 그녀는 란천에게 떠나버립니다. 再見啦，富哥。自己保重。 서로의 마음도 모른 채 연비야는 궁을 나서고 란천에게 돌아온 그녀는 자유와 평화를 만끽합니다. 그리고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한편 우바는 옛 부하들을 성 밖으로 불러내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서로는 이 사실을 알리려 연비야를 찾아 나서고 란천의 검을 뽑습니다. 예전 앙금 때문인지 질투심 때문인지 란천의 대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你賣咗把刀，但係賣唔到你個國。桑原戰士， 整個唔再係安全嘅地方，帶飛兒離開，走得越遠越好。 그 시각 궁은 쿠데타로 난리가 났습니다. 呢啲作反！ 솔호가 도착했을 땐 이미 우바에 점령당해 있었죠. 이때 소로 장군의 부하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장군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순간 자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그녀를 구해내고 란천은 강력한 독침을 맞게 됩니다. 你想點樣啊？你放心，我會嘅。 성 밖의 남은 소수의 부하들을 돌려보내는 서로. 你哋走啊！我冇資格再做你哋嘅將軍。 그렇게 혼자 전장으로 향합니다.
연비아를 깔보곤 둘은 1대1 대결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서로는 그만 목숨을 잃고 이후 란천에게 찾아갔지만 란천도 독이 퍼져 죽어 있었습니다. 我翻咗嚟啦！ 두 남자를 잃은 연비아는 드디어 왕이 되고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키겠노라 다짐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천연유언, 동방불패, 소우광호 등 많은 홍콩 무협 명작을 탄생시킨 정소동 감독이 연애 황후에 다시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과거 명성에 비하면 역시나 너무나 평이한 플롯으로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에 어떤 면으로 미완성에 가까운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 편집하였지만 사실 란천이 열기구를 만들어 연비아와 하늘을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설픈 CG와 과한 상황을 만들어 굳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두 사람의 바램을 이렇게까지 뜬금없이 표현을 했어야 됐나 싶더군요. 후반 란천이 죽은 후 연비아가 그 시신을 열기구에 태워 하늘로 보냅니다. 그러다 시신이 민가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오디오 믹싱도 음악은 크고 말소리는 묻히고 하는 게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뭐라는 거야? 특별히 고찰할 것 없는 대중성이 짙은 무협 영화이지만 중간중간 액션씬만큼은 볼만한 작품입니다. 과거부터 정소동 감독은 무술 감독까지 병행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들이 본 많은 영화들을 직접 무술 감독까지 도맡아 왔었습니다. 연애 황후에서는 무술 감독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언뜻 나오는 몇몇 신들을 다행히 건져냈습니다. 2001년에 탄생된 나카이 이사무 감독의 냉정과 열정 사이로 유명한 진해림 누나가 연비아 역으로 나옵니다. 2008년 개봉 당시 영화 홍보를 위해 여명과 함께 내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코멘트를 잠시 빌리자면 첫 사극을 도전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있어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였는데 연애 황후에서도 여전히 여성스러운 역을 맡은 것 같아 크게 이미지 변신을 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화권 무협 영화 최후의 보류인 견자단 형님이 최근 액션 배우로서 은퇴 선언을 했는데요. 얼마 전 개봉한 연문 더 파이널을 끝으로 이제 견자단의 액션은 정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총 4편의 연문 시리즈는 월드와이드 흥행 성적이 3억 불 이상이나 되는 데이트작입니다. 연애 황후에서는 많은 무술 실력을 뽐내지 못했지만 후반 치열과 처참을 오가는 다수의 군사들과 홀로 싸우는 씬에 연기는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연비아를 어릴 때부터 짝사랑했지만 입 한번 못 떼어보고 사망하는 거는 좀... 이상 암암버 무비였습니다.